자, 안녕하십니까. 참치형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 에코프로빔 하이니켈 양극재의 어떤 강자죠. 에코프로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삼성 SDI랑 협력 관계 있죠. 에코프로빔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조 원, 949억 원으로 올해 대비 43,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캠5 3만 톤 캐파 중 1만 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되었는데 지금 이제 내년 순차적으로 3만 톤 전체가 풀 가동, 이제 공장이 이제 풀 가동한다는 거죠. SK 이노베이션 향, NCM 배터리 향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캠5 추가 공장도 지금 건물부터 계속 건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차의 어떤 전기차 판매에 따른 배터리 소재 수요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고요. 바이든 당선으로 전기차 연방 보조금 20만 대 상한 폐지와 연비 규제가 강화가 예상되고 미국 시장의 어떤 재성장세 진입은 동사와 같은 대한민국 배터리 관련 업체들에게는 큰 호재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좋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좋고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에 따른 어떤 퍼도 조금씩 줄어들고 2021년부터는 중대형 배터리에 하이니켈 양극재 적용이 시작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주력 고객사인 삼성 SDI는 내년 하반기에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젠5 배터리를 출시하면서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 하이니켈 NCA 양극재가 적용되며 실리콘 응급할 물질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 예정. SK이노베이션도 지금의 NCM811에서 더욱 니켈 함량이 높아진 NCM 9 2분의 1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 중. 일본의 스미토모라고 이제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그 테슬라에 공급하는 업체가 있죠. 스미토모.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스미토모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해갖고 등에 업고 일본 후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의 하이니켈 양극재는 지난해 42.6%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고 2위는 에코프로빈 양극재 점유율은 17%였다. 스미토모가 이 기간 1위에 오른 것은 파나소닉이 테슬라 모델 3에 공급한 원통형 배터리의 핵심 소재 NCA 양극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스미토모는 일본 최대 배터리 소재 업체로 하이니켈 NCA 양극재는 파나소닉에 전량 공급한다. 비메모리 파운드리스하고 TSMC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추격하듯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스미토모를 추격하고자 하는 거죠. 자, 2023년까지 NCA 양극재 점유율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 좋죠. 자, 에코프로비엠은 NCA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런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완성 업체들이 주로 이제 NCM 배터리를 많이 쓰죠. 자, 에코프로비엠은 SK 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에 NCM 양극재를 공급하며 하이니켈 NCM 양극재 공급을 늘리고 있죠.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탑재되는 폭스바겐 전기차 NCM 811 양극재가 공급되고 포드 트럭에는 NCM 9번 반 양극재를 제공한다. 에코프로비엠 미국 시장의 양극재 공장도 건설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인근에 미국 법인을 세웠고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성이 좋고 이제 우상향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을 뭐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자,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요 저항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뭐 다음 주쯤 돌파할 것 같아요. 16만 7,600원 뭐 충분히 돌파 가능합니다. 이제 장기 이평선 뭐 61선도 이제 120선 좀 있으면 골든 크로스. 그래서 얘는 계속 우상향 할 것 같고요. 수급도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금융 투자. 요 구간에서 사서 좀 여기서 좀 조금 차익 실현을 하긴 했는데 지금 다시 샀어요. 요 21선 부근에서 한번 더 샀고 뭐 더 빠지면 더 사도 된다라는 생각에 다음 주에 이제 전고점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에코프로빈 좋은 주식이고요. 자, SKC 동박 관련주
야, 진짜 SKC 12월 21일 날 리포트 뜬 걸 한번 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리포트를 이제 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재. 전체 석유화학 공정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플라스틱이고, 이를 친환경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그린 뉴딜 정책의 주요 포인트는 무엇일까? 탄소 저감을 위해서 정유 석유화학 기업들의 원유 베이스 가동률을 낮추게 하는 것. 그렇게 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석유화학 공정에 있어서도 그린 뉴딜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세로 이제 잡아가고 있는 그린 뉴딜. 바이오 플라스틱 에서 의미 있는 소재는 PLA, PHA. 이 두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 탑픽은 효성 TNC 그리고 SKC. SKC가 어떤 동박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이슈도 또 새로 생긴 거죠. 자,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나라에서 포스코가 가장 높네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철강 쪽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그 다음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 기반의 고분자 플라스틱 전체를 바이오매스, 녹말, 셀룰로스, 단백질로 되어 있고, 바이오 플라스틱은 원료 분해 메커니즘, 생산 방법에 따라 생분해 어렵네요. 아까 전에 그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서 중요한 생분해 플라스틱 PLA 방식, 폴리랙틱 애시드, 옥수수, 사탕수수, 감자 등에서 얻어지는 전분이나 당분으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의 한 종류네요. 그리고 PHA, 폴리하이드록시 알카노에이트. PHA는 모노머 합성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이 미생물 내에 존재하는 대사회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천연 폴리에스터. 참, 이 증권사 레포트 쓰려면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SKC가 그래서 뭘 한다는 거지? 2008년 세계 최초로 생분해 PLA 필름 상용화 폴리랙틱 애시드라고 했죠, 아까. 옥수수에서 추출된 바이오매스 성분을 개발. 스타벅스의 바나나 포장재를 시작으로 케이크, 모어 비닐, 머핀, 샌드위치 포장재 등 생분해 PLA 필름 적용 대상 늘림. 그리고 신세계 TV 쇼핑의 아이스팩 포장재, 의류용 비닐의 생분해 PLA 필름 공급. 목재 펄프에서 뽑은 나노셀룰로스를 보강한 고강도 PBAT 화학연소 기술이죠. 어쨌든 요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있고, LG화학도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있네요. 자, SKC 장단기 성장성이 모두 기대된다. PLA 소재는 가공 그리고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2021년 글로벌 친환경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석유화학 기업들의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은 필연적. 다만 PLA의 경우 이미 원료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 상태. 따라서 다양한 가공을 통한 빠르게 시장 진입하는 것이 중요. 아직 비중은 미비하지만 그린 뉴딜의 포인트가 정유 석유화학 기업들의 법령 소재 가동률 하락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탈정을 이룬 기업. 탈정, 닫힌 우물에서 나왔다. 어쨌든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탈피했다. 이런 의미겠죠. 자, 2021년 화학 호조 동박까지 기대는, 그 동박은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동박 부분 역시 일렉트릭 비이클 판매량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2020년 대비 30% 이상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 2022년 1.8만 톤의 동박 증설로 인하여 동박 중심으로 한 외형 및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동박 관련주가 다른 이제 대장주가 일진 머티리얼즈죠. 둘이가 약간 경쟁 관계인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되게 얇게 뽑아내는 대신 이거를 이제 길게 뽑아내는 건 또 SKC가 또 잘하고,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친환경 플라스틱 등 동박 이외의 성장 동력 다변화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게 또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주식이죠, SKC.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 11만 3천원. 자, 매출의 영업이익 뭐 내년이 더 좋고 당연히 연기금도 한 11.2% 정도. 그리고 주주 구성은 이제 SK가 이제 41.6%. 자, 요게 포인트죠. 글로벌 동박 수요 추이 전망이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SKC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여기 이제 저항 구간을 이제 강하게 이제 돌파해주면서 88,000원에서 9만원대의 어떤 구간 어느 정도 거진 다 소화시키면서 지금 현재 몰선 위로 이제 마무리를 했네요. 저는 뭐 이미 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추가 매수는 안 할 예정인데 어쨌든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 뭐 이 정도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안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강하게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SKC도 지금 현재 수급들이 이렇게 나쁘지 않죠. 그래서 SKC도 뭐 전고점 돌파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기의 문제는 있겠지만 곧 한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팔 것이냐, 돌파하면 팔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맞고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맞고 떨어지고 다시 조정받을 것이냐, 하여튼 뭐 그런 기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기 이 구간부터 해서 요 구간 저항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KC도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비엔과 SKC 두 종목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참치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